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유난히 무겁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단백질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데도 다리 힘이 자꾸 빠지는 이유. 그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저희 병원에서 수없이 마주했던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근육이 사라지는 진짜 원인과 그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질환을 근감소증이라 부릅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근육이 생명력을 잃어가는 과정, 즉 삶의 존엄이 서서히 무너지는 신호입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단지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문턱 하나에도 넘어지고 한 번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근육을 지키라는 몸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만드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염증을 막는 방파제이자 뼈를 지키는 마지막 갑옷입니다. 이 갑옷이 벗겨지는 순간 뼈는 부서지고 면역은 무너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저희 병원에도 낙상으로 고관절이 부러져 실려오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생님, 단백질을 매일 챙겨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혹시 최근 들어 병뚜껑 하나 따는 것도 버겁고 장바구니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걷다 보면 예전보다 자꾸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미 근육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몸은 아프지 않습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력은 매일 조금씩 조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40세 이후 근육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10년마다 최대 15%까지 감소합니다. 이건 단순한 약해짐이 아니라 독립적인 삶을 잃어버리는 시작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먹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던 분들이 많았지만 오히려 근육이 더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몸이 흡수하지 못한 단백질은 그냥 빠져나가거나 독소로 변해 오히려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되려면 단백질에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소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다면 그건 단백질이 아니라 독입니다. 둘째, 촉매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충분히 있어야 단백질이 진짜 근육으로 바뀝니다. 셋째, 섭취의 타이밍과 조합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라도 잘못된 시간이나 조합으로 먹으면 몸은 그걸 무시합니다. 쉽게 말해 단백질은 벽돌이고 비타민, 미네랄은 시멘트, 그리고 소화기관은 인부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집은 무너집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근력 회복이 필요한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새우를 추천합니다. 특히 값비싼 랍스터가 아닌 마트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마른 새우. 새우 100지에는 약 20지의 순수 단백질이 들어있고 흡수율이 뛰어나며 위 부담이 적습니다. 게다가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혈액순환을 도와 단백질이 필요한 부위까지 정확히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까? 저희 병원에 오셨던 한 70대 어르신은 시장 갈 때마다 지팡이를 짚어야 할 정도로 다리 근육이 약했습니다. 저는 약 대신 식습관을 바꿔드렸습니다. 일주일에 3번 마른 새우 볶음과 새우 두부찌개를 식단에 추가했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은 지팡이를 놓고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1kg 이상 늘었고 걷는 속도는 15% 빨라졌습니다. 새우에는 아스타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C보다 수백 배 강력한 이 성분은 근육 염증을 줄이고 운동 후 회복을 빠르게 돕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근감소증 환자분들이 운동을 시작할 때 작은 새우 반찬을 함께 드시도록 권장합니다.
비싼 보충제보다 훨씬 효과가 안정적이기 때문이죠. 단,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거나 양식 새우를 드실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자연산 새우를 선택하세요. 일주일에 15만 200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단백질 보물 렌틸콩. 두 번째는 렌틸콩입니다. 이 작고 단단한 콩은 근육을 만들고 피를 맑게 하는 건설 기계라 부를 만큼 단백질 효율이 뛰어납니다. 백지당 23지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닭가슴살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건 렌틸콩이 우리 몸이 직접 만들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 구종을 거의 모두 함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소화가 약하거나 고기를 잘 못 드시는 분들께 렌틸콩밥을 권합니다. 현미와 11로 섞어 밥을 지으면 소화가 부드럽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한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혈당이 높고 다리 부종이 심해 걷는 게 버거웠던 분이셨죠. 약을 늘리기보다 점심 식사에 렌틸 콩밥 한 공기만 추가해 드렸습니다. 6개월 뒤 혈당은 안정적으로 떨어졌고 다리 부종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근육량이 회복되자 활력이 돌아오고 심혈관 지표도 개선됐습니다. 렌틸콩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식후 혈당 상승을 막고 간 해독을 돕는 몰리브덴 미네랄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감이 작거나 식욕이 없는 분들께도 이 렌틸콩이 훌륭한 조력자가 됩니다. 세 번째는 들깨가루입니다. 겉보기엔 소박하지만 근육과 혈관, 뇌까지 동시에 돌보는 조용한 영웅입니다. 들깨에는 식물성 오메가3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체내에서 DHA와 EPA로 변환되며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관절염이나 근육 약화로 내원하신 분들께 아침 공복 들깨 라떼를 권합니다. 들깨가루 2스푼을 따뜻한 저지방 우유에 타서 드시면 흡수율이 가장 좋습니다. 들깨 속 로즈마린산은 뇌세포를 보호해 기억력 감퇴나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근육과 뇌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식품, 그게 바로 들깨입니다. 단, 껍질째 간 들깨보다 커피 들깨가루를 선택해야 합니다. 껍질은 소화가 어렵기 때문이죠. 이제 근육을 키우는 황금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새우 브로콜리. 새우의 단백질과 칼슘이 브로콜리의 비타민C를 만나면 흡수율이 2배로 증가합니다. 볶을 때 기름은 최소한으로 채소의 아삭함을 살리세요. 2. 렌틸콩 현미. 렌틸콩이 부족한 아미노산을 현미가 보완합니다. 둘을 11로 섞어 밥을 지으면 고기 단백질에 버금가는 완전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3. 들깨가루 저지방 우유 또는 두유. 들깨에 오메가3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우유 속 지방이 흡수를 돕습니다. 이 조합은 염증을 줄이고 근육 회복 속도를 높입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모든 노력이 헛됩니다. 기름에 튀긴 새우는 항염 성분이 파괴됩니다. 달게 졸인 렌틸콩은 혈당 조절 기능이 사라집니다. 식사 직후 커피는 단백질과 미네랄 흡수를 방해합니다. 단백질 식사 후엔 최소 1시간 뒤에 커피를 드세요. 이 작은 습관 차이가 근육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제 실천 단계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실제 적용하는 2주 근육 회복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1주차 흡수력 회복기. 아침 따뜻한 들깨 라떼 한 잔. 점심 현미 렌틸 콩밥. 저녁 새우 두부찌개 또는 새우볶음. 식후 10분 가벼운 걷기. 2주차 근육 가속기. 아침 들깨가루와 다진 새우를 넣은 영양죽. 점심 렌틸 콩밥 신선한 샐러드. 저녁 새우 브로콜리 볶음. 하루 20분 걷기 또는 스트레칭. 이 식단을 실천하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근육량이 12kg 늘고 피로감과 부종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두 가지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팡이에 의지해 살아가는 모습,
다른 하나는 손주 손을 잡고 직접 걷는 삶. 그 차이는 단 한 가지, 오늘 근육을 지키기로 한 선택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드리는 마지막 당부입니다. 오늘부터 근육 저금을 시작하세요. 식사 한 끼, 걷기 10분, 그게 바로 노후의 존엄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댓글로 근육 저금 4글자만 남겨주세요. 저희가 그 약속 꼭 읽고 응원하겠습니다.